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내 남편은 왜 딴 여자랑 대화하는 걸 더 즐거워할까? 이 이야기인데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고민을 얘기하시냐면 남편이 어디 가서든 젊은 여성이 있거나 내 친구거나 지인들하고 모이면서 여자하고의 대화를 너무 즐거워한다. 나하고 대화는 그토록 안 하면서 왜 딴 여자랑 대화는 저토록 즐거운가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대화 형태를 제가 살펴보면 특이한 몇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아니면 친구 중에 가족 중에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가 그러신데요. 저희 엄마는 저의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본인의 힘든 얘기, 나쁜 이야기, 보기 싫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저한테 하세요. 세상에는 너무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항상 나쁜 것을 얘기해 주시는 엄마였답니다. 이 형태가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면을 크게 띠고 있어요. 엄마가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바로잡는 것을 얘기해 주거나 아빠에게 야단 맞는 것이 익숙했던 우리의 내면의 어린아이가 결혼해서 남편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남편은 아내랑 얘기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나의 부정적인 대화가 남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조언, 충고, 뭐는 나쁘다더라, 뭐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다, 당신은 이런 점이 좋지 않다,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시는데요. 이 대화만으로도 에너지가 뺏기는 기분 들지 않으세요? 내 에너지를 뺏기는 대상, 내 에너지를 끊임없이 뺏어가는 내 아내, 대화 나누고 싶을까요? 상담 중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남편이 내가 얘기만 하면 화를 내요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회사에서 힘들었던 얘기요? 직장 동료 때문에 짜증났던 얘기요? 엄마가 화나게 하는 얘기요? 제가 그랬어요. 좋은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네요. 어머! 정말 그렇네요. 저도 제가 남편에게 이러고 있는 줄 몰랐어요. 여기 와서야 알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정적인 대화만 하는 그녀, 어느 누구라도 얘기하고 싶지 않을겠죠. 그것이 1년에서 10년, 20년 살아온 아내라면 더 이상 대화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난과 방어만 하는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와도 마찬가지겠죠. 말을 꺼내면 비난을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알아? 내가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너는 항상 나를 기다리게 만들어. 그래, 나보다 술이지. 그래, 나보다 일이지. 그래, 나보다 친구야. 비난이 이어지는 이런 대화를 계속하고 싶어지는 남편은 없을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날 외롭게 해 라고 대화를 하면 난 아니야, 네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이야 라고 긍정과 수용보다는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난과 방어만 있는 대화, 그 누가 하고 싶을까요? 세 번째, 묵혀뒀던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대는 그녀와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15년. 아내는 결혼할 때 우리 엄마가 아직도 결혼을 반대했던 얘기를 꺼내면서 울분을 토해냅니다. 그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10년 전에, 15년 전에 내 결혼을 반대했던 엄마가 원망스러운 것도 이제는 지칩니다. 아내가 속상했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해결해 줄 방법을 모르는 남자. 지난 15년을, 10년을 아무리 되돌아봐도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 거 말고는 결혼 후에는 문제가 없던 우리 결혼 생활. 언제까지 반대했던 결혼 때문에 힘들어야 할까요? 더 이상 그녀와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에 취약한 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그녀. 이럴수록 사이는 나빠지는데요. 내가 내 스트레스를 잘 걷어내는 방법을 모르는 그녀, 그리고 잘 모르는 나는 서로 대화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스트레스는 바깥에서 가져와서 집안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죠. 내 남편과 아내는 내 스트레스 해소용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다고 해서 딴 여자랑 이렇게 대화하는 그 신분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여자랑 통화하는 심보는 뭐냐? 우리 피디님 목소리 들리실 거예요. 딴 여자는, 딴 남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적정한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이미지로 보고 싶어 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눌 만한 것이 없죠. 내가 책임질 것이 없는 그녀와의 대화,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녀는 내게 칭찬만 합니다. 과장님 멋있어요. 부장님 대단해요. 손님 정말 유쾌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듣고 칭찬을 들으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얼마나 춤추고 싶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여자와의 대화가 즐겁습니다. 내게 근심거리를 얘기하지 않고 묵혀뒀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부정성을 띤 이야기를 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자꾸 그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그 이야기 속에 또 다른 감정을 피워가는 겁니다. 정말 위험하지 않을 수 없겠죠. 집에서 하는 대화가 즐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바뀌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근데 그렇게 남자 여자가 말하는 게 좀 다른데 그런 것들을 서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다를 텐데 어떻게 좀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바뀌기 어렵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어떻게 그럼 대화를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는 건 어렵지만 내가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막 대하고 있다면 아내나 남편으로 보기보다는 고객으로 손님으로 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태도가 조심해질 수 있다면 내 말이 관리될 수 있다면 상대에 대한 인지를 바꿔가야 될 것 같고요. 대화하는 방식은 조금 거리가 있는 채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내 마음대로 해는 대상이거나 나와 동등하게 자존감이 약한 존재로 볼 때 나를 무시하듯 그녀와 그를 무시하게 됩니다. 일단 해소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날 향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 나를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이 딴 여자와의 대화를 즐거워하는 이유는요. 처음 본 그녀는 긍정적입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죠. 그리고 억울했던 마음을 쏟아내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함께 살다 보니 걱정되는 것이 많고 힘든 것이 많고 억울한 부분이 많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죠. 서로 행복하기 위한 대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그리고 사랑이 담긴 언어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남자와 여자는 이럴 때 이혼을 결심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혼을 결심할 때 우리가 보통 들어본 얘기들은 남자가 사랑할 때, 여자가 사랑할 때 이런 달콤한 말만 듣다가 오늘 갑자기 섬뜩하게 이혼을 결심할 때를 가지고 와 보니 저도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그 마음을 알아야 이혼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을 지킬 수 있겠죠. 남자가 이혼을 결심할 때는요. 제일 1순위는 여러분 슬프지만 다른 여자가 생겼을 때입니다. 다른 여자가 있을 때 이혼을 제일 많이 결심합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이 있어서 이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한다는 걸 알면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숨겨져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이혼을 결심할 때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해서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못 느낄 때 그것을 이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라고 여기게 됩니다. 내가 이 가정에 아무 쓸모 없다고 느껴질 때 나의 효용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때는 이미 갈등이 굉장히 깊어진 상태고 스스로 내적으로 느끼는 갈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혼을 안 하겠다라고 대처하시기보다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라는 방향을 설정하시고 관계 문제를 치료해 보실 필요도 있고 그 관계의 문제를 치료하시면서 개인으로 자기 스스로를 분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언제 이혼을 결심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남자가 있을 때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하지만 여성들은 조금 다릅니다. 남자가 있을 때 이혼을 하기보다는 남자가 전혀 쓸모없을 때 이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두 이혼의 차이가 굉장히 있죠.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여성은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 내가 지원받는다는 느낌이 없을 때 그때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이들 아빠로서 역할을 못하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진력이 났을 때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른 이성이 생겼을 때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모를 때 이혼을 당하게 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알게 되면 이제 유책 배우자가 생기고 피해 배우자가 생기게 되죠. 그때 이혼을 요구한다 해도 남자, 여자, 아내와 남편의 태도가 다릅니다.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제 유책이 있어서 다른 이성이 생겼다, 이혼을 요구한다 그러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절대 이혼을 안 하고 싶어 하고요. 남성분들은 50% 이상은 그래, 네가 정말 그 남자와 건너지 말아야 할 것을 건넜다면 나는 너와 이혼을 하겠어 라고 결심하는 경우가 50% 이상이 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여성들의 같은 경우는 가정이라는 내가 지지받고 있는 경제적인 지원, 정서적인 지원, 아빠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혼자 아이들을 키워가겠다라고 결심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화나서는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인 결정이 내려버리고 빠르게 해치워버리면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나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어마어마한 잘못들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화풀이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없어질 뿐더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어지고요. 내가 화가 난 게 이혼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정서적인 위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모든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혼을 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섰을 때 내가 정말 화나 감정, 나의 감정이나 어떤 느낌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고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독립적으로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워갈 수 있다고 판단이 설 때 이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유리하게 갖고 가실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 되고, 혼자 찾기 힘드시다면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진짜 결심을 하신 거라면 부모님께는 이혼을 한 후에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이혼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결과다, 좋은 행위다 라고 판단했으면 그때는 부모님이 이제 말씀드려서 막 말리고 뭐 이혼하면 망한다 라든지 고지식한 사고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그 시대에 맞는 사고를 가지고 조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시달리시는 것보다는 모든 게 완결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려서 내가 이혼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서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면 괜히 서로 괴롭기만 할 뿐 그것이 좋은 결론으로 간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인들이나 친구한테도 좀 얘기를 할지 말지 이런 거는 지인이나 친구들하고 상의해 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그들에게 의견을 묻고 싶다면 본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진짜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질문하지 않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 이혼한다. 아이와 아빠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남편을 아직 사랑한다면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와 아빠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빠의 어떤 행동 때문일 거예요. 아빠의 태도 때문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 풀어보고 남편의 개인적인 트라우마나 어릴 적 환경, 가족 분석, 개인 분화 같은 것을 알아보고 스스로 좀 발전해 갈 수 있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아이하고의 갈등을 풀어야지 무조건적으로 아이랑 아빠가 사이가 안 좋으니 이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남편을 아직 사랑한다면 남편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이하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남편의 장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해 보셔야 되는 거지 이혼을 하셔야 되는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꼭 해야 하는데 이혼을 하면 후회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이혼을 안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후회할까 봐 걱정된다는 것. 하지만 남편의 폭력, 도박, 지나친 주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혼을 후회할까 봐 걱정이 된다면 내가 경제적인 자립이 뚜렷하고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라면 이혼하시면 후회 안 하신다에 제가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독한 이혼 사유라면 여러분들이 이혼이라는 어떤 사회적 인식, 외부의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실 확률이 높지 일이 벌어진 후에 두려움은 결코 크지 않을 거라고 힘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남자와 여자가 이혼을 결심할 때를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내 남편이 예전에 사귀었던 바람폈던 여자와 다시 만나는 이유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 여자를 계속 만났는지 모르겠다라든지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어느 퍼센트 정도는 바람을 폈던 대상과 또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상담을 해오세요. 5년 전에 바람 폈던 여자, 결혼하기 전에 바람 폈던 여자, 결혼하고 나서 다시 찾아오고 이런 사연들이 저한테 찾아오곤 하는데요. 궁금해하세요. 왜 만났던 여자를 또 만나는지 모르겠다. 상간소를 하고 난리를 피웠는데도 이게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또 만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곤 하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보다 외도라는 것이 편리합니다. 왜 편리하냐면 내가 그 여자를 책임지거나 그 남자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점이 그들의 관계를 굉장히 심플하게 되게 정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플하고 정갈한 관계가 됐던 관계 속에 복잡함이 없는 그들은 나쁜 기억이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가 헤어졌던 건 늦게 만났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비련의 남주인공처럼 굉장히 구슬프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처단해야 될 본처, 본 남편 때문에 우리는 헤어졌을 뿐이야. 우린 서로 사랑해야 하는 마음으로 헤어졌을 경우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나쁜 일도 있고 감정적인 싸움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힘들어하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에게도 방어 기제가 생기는데요. 내가 헤어졌던 연인과 좋은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내가 그걸 나쁘게 기억하면 괴롭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좋았었어 라는 향수가 생기게 되죠. 그리움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 하나가 먼저 연락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밥이나 한번 가볍게 먹을까 하다가 다시 시작되는 게 그들의 관계고요. 다시 시작되기가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걸려서 고생을 해봤고요. 더 들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배려할 수 있고 예전보다 더 심플하고 정갈해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만났던 여성을, 만났던 남성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연인 간에 헤어지면 방어 기제가 생긴다는 것이 물론 바람핀 대상들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헤어진 남녀 관계에는 헤어지고 나면 좋은 걸 떠올리고자 하는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되고 서로의 기억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한 내적인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일도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그들이 외도였다고 하더라도 사귐을 했던 관계고 깊은 관계가 갔던 사이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 서로에 대한 기억을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기저가 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만나서 이들이 조심하는 것은 상대의 배우자가 다시 알게 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게 됩니다. 훨씬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거죠. 좀 어리석은 생각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만나면서 패턴을 또 비슷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둘 관계의 패턴을 쉽게 없애긴 어렵거든요. 걸리기도 훨씬 쉬운데
때문에 그걸 잘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의 어떤 태도가 그 여자를 만날 때처럼 다시 변합니다. 공기가 비슷해져요. 함께 있을 때 긴장감이 돈다든지 평상시 행동하던 거하고 패턴이 다른데 예전에 그 여자 만나던 패턴하고 비슷한 형태로 집에 온다든지 핸드폰을 숨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2의 핸드폰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다시 또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머리를 굉장히 잘 쓴다고 믿고 또다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바람을 피고 이러려면은 피곤하잖아요. 그죠? 또 새롭게 작업해야 되고 플러팅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이들 사이에서는 생략됩니다. 만났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략됨으로 해서 더 빠르게 다시 외도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빠름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PD님이 만났던 여자를 또 만나면 겁대가리를 상실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겁은 먹되 내가 한 번 걸렸기 때문에 두 번은 안 걸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하고는 다르게 행동하면 돼. 우리가 그때 패턴이 10시에 헤어졌으니까 9시에 헤어지고 저녁에 만나면 걸렸으니까 낮에 만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생활이 크게 변동이 있거나 직업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다시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계산에 넣지 못하는 겁니다. 극도로 조심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호흡이나 공기나 에너지에서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풍기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안 걸려 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겁대가리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겁을 장착했기 때문에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상간녀는 자신의 위치에 따라 달라요. 기혼자면은 훨씬 조심하고요. 이혼녀라면 상간소를 당했어도 내가 크게 잃은 것이 없어요. 남자 쪽에서 다 갚아줬어. 변호사 비용도 대줬어. 그러면은 또 문제가 돼도 책임질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만나서 끝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헤어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데미지가 있었던 사람은 덜한데 데미지가 없던 사람은 내가 또 만나도 둘이 걸리면 이번에는 정말 헤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붙는 거죠. 남자가 다시 다가오거나 내가 다시 다가가서 다시 한번 그 부부 사이를 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변호사 비용부터 상간소 피해 보상금까지 남편이 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한 3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꼭 만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시 꼭 만나죠. 그런 경우는 안 헤어진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뒷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돈이 너무 많은 경우는 해결이 되게 어려워요. 참 행복하게 살기 힘든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기 어렵다는 말을 피디님이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왜냐면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 인생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외도라는 이름으로 가정이 깨지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외도라는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보다는 사실은 그 전에 관계 속에 문제가 있던 것들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것이 외도라는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도라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 전에 있던 관계 속의 문제도 이 외도 문제를 발발했을 때 그 전에 관계 문제도 반드시 점검해서 가정을 화합해 가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남편이 만났던 여자를 또 만나는 이유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외도를 하기 위한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헤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좋은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이고 또 한 번 걸려봤기 때문에 두 번째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 오산이죠. 아내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치만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또다시 외도를 하시는 행동은 좀 멈추셨으면 좋겠고요. 피디님이 걱정하시는 행복하게 사는 게 어렵다는 생각 들지 않도록 가정에 충실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